약간 외람된 질문일 수 있는데요. 40년 차 작가님이시고 진짜 꾸준히 작품을 계속 해오고 계시거든요. 이런 그 원로 선생님들이 정말 드문데 막 플렉스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리스펙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어느 정도 모으셨나요? 우동이즘. 제가 그 후배 작가님들의 어떤 용기를 네. 거두기 위해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네.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벌었어요. 그 번 돈으로 망원동에 월드컵 경기장 가는 길에 커다란 빌딩도 하나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사이버 대학교를 세우려고 마음까지 먹었으니까 네. 대학의 뭐 한두 푼으로 세워지는 것이겠습니까? 기반 시설부터 해서 교수진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것도 제가 했었어요. 그 정도의 수익을 순수하게 제가 글을 써가지고 벌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저처럼 쓰면 안 됩니다. 본 만큼 네. 많이 썼죠. 아, 네. 저는 이제 저를 굉장히 그 도전적인 사람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 다 하지 말라는 그 SF 만화, 전쟁 만화 혼자서 저질렀었고 네. 물론 공범 이현세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물론 불가능한 얘기였겠지만은 남들이 다 안 된다는 것은 유난히 제가 더 파고드는 것 같아요. 사이버 대학교도 사실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엉뚱한 얘기거든요. 갑자기 무슨 대학교야. 제 생각은 출판이라는 현업에 있다 보니까 항상 작품이 부족해요. 작품이 없는 건 아니야. 제 성에 차는 이거는 정말 한번 목숨 걸고 한번 찍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작품은 아주 드물고 만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우동이즘. 저는 출판하면서 만화, 무협소설이 제일 주류였지만 그 밖에 일반 소설도 많이 찍었습니다. 그런 일반 소설과 소위 장르 소설, 웹툰 같은 경우도 국내 대형 출판사 몇 군데가 일본 만화를 본격 들여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한국 만화 시장에서 일본 만화라는 거는 네. 티라노사우루스 군단이 네. 통째로 들어와서 초원을 누비는 이제 그런 적수가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일본 작품들 대부분의 작품들은 평생을 걸고 한 만화가가 그 작품만 그린 거예요. 베르세르크는 지금도 연재하고 있지 않나요? 최근에 돌아가셔가지고 연재가 중단이 되긴 했습니다. 그렇죠. 네. 돌아가실 때까지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한 작가가 한 작품을 평생을 걸고 그립니다. 그런 작품들이 수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만화 역사만큼 쌓여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나라는 공장이 절반 대량으로 뽑아내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품질은 중요하지 않은 여기에 최고 품질을 가진 폭격기들이 와가지고 한꺼번에 폭격을 한 겁니다. 한국 만화가 엄청나게 위태로운 당장 만화계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이제 출판사를 하면서 대여점 붐을 타가지고 어느 정도 자금을 축적을 하고 있을 때니까 웹툰을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던 웹툰이 815 코믹스라 해가지고 네. 코믹스 판형으로 만들었는데 들어봤습니다. 예, 네. 그 뒤는 이제 우리나라 애국지사들 안중근 선생 네. 뭐 이런 애국지사들 사진을 넣은 그게 그거죠. 한국 작가님들만 모아서 일본에 대항하는 그런 네, 느낌으로 만드신 네. 거죠. 그래서 이름도 815 코믹스예요. 뭐 결과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죠. 네. 일단 작품의 질에서 네. 뭐 지금은 우리 웹툰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국위선양도 하고 있지만 그때의 웹툰은 각 만화가 화실에서 배경을 그리거나 이제 막 그림을 시작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기존 만화가들은 웹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 웹툰을 그릴 사람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좀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오는 작품을 제가 다 받아가지고 조금씩 감수해가지고 책을 찍었던 게 이제 815 코믹스. 보불섬, 소년중앙 그때는 일본 만화가 없었잖아요. 뭐 IQ 점프, 소년 챔프 이런 게 나오면서 일본 만화들이 막 들어왔거든요. 딱 그 시기인 거죠. 그렇죠. 제가 815 코믹스 탄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설적인 웹툰이 있죠. 고수라고 그 작가들도 제가 찾아갔었어요. 문정우 찾아가서, 작가. 네. 작품을 받아왔어요. 소용돌이였나 그랬는데 그 작품을 받아와서 그걸 이제 1번으로 내고 그 뒤에 이제 다른 작품들이 따라가게끔 그렇게 했었죠. 815 코믹스, 사이버 대학교, 네. 거기다가 온라인 게임. 되지도 않는 제 어떤 시간과 그동안 벌어놨던 돈 다 꼬라박은 거죠, 말하자면. 제가 이제 글 쓰는 후배들한테 이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면, 글은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다. 당신을 재벌로도 만들어줄 수 있다. 네. 건물도 갖게 할 수 있고 네.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뒷받침을 물질적으로 충분히 해줄 수 있다. 단 아껴라.
아끼기만 한다면 얼마 전에 저도 유튜브를 보다가 네. 웹툰 작가들의 수입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보니까 1위부터 5위까지 쭉 나오던데 아. 뭐 최하 몇십억에서 네. 100억 단위까지 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몇십억, 몇백억 마음을 좀 황당하게 먹는 순간 그냥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돈이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열심히 해서 몇십억을 버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다양한 일도 하시고 게임 페인도 되셨다가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진짜. 근데 게임 페인을 했던 그런 경험들도 다 작품으로 쏟아져 나오고 계실 것 같고 40년 차 작가님이신데 한 80년 차 작가님이 되시면은 또 어떤 걸 쓰고 계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살아 계셔야죠. 그러니까 후배 작가들한테 더 희망을 주셔야죠. 요새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새는 작품을 2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국내 미스터 블루 네. 하고 진행하고 있는 연재용 만화 꽤 오래됐습니다. 제 이름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이름도 이제 해서 나가는데 그 작품들을 주로 좀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굿모닝 코리아라고 해서 네. 다른 플랫폼에 연재를 하고 있는 건데 광복 이후 그러니까 임정 시대부터 지금까지 오는 얘기를 하나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한창 연재를 하는 중이에요. 지금 한 절반 정도 쓴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오래전부터 쓰고 싶었던 얘기였는데 임시정부나 한국전은 우리가 말로는 많이 들어봤지만 네. 제 나이 먹은 저도 그렇고 우리 그 이동우 작가님도 그렇고 네. 그 실상을 잘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교과서에서 배운 게 뭐 거의 전부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 그 인간한테 소설이나 만화가 이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자 이런 유형의 인간이 있는데 이 인간의 삶이 어땠어? 그 대답은 독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일종의 이제 문학의 화두로 할 수 있는데 이 작품도 역시 당시 1930년부터 1970년까지 근대사를 쭉 훑어옵니다. 그 예전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있었죠. 그 영화도 보면은 역사를 쭉 따라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역사에서 주인공이 큰 역할은 안 해요. 네. 큰 역사는 흘러가고 거기에 이제 일 개인의 작은 역사가 조그맣게 가는 건데 이 굿모닝 코리아도 역시 큰 역사는 흘러가고 두 형제의 작은 역사가 그 뒤를 따라가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 왜 국제시장도 국제시장. 좀 비슷했잖아요. 포레스트 그렇죠. 검프랑 그렇죠. 그런 그렇죠. 느낌인 거군요. 그런 느낌이죠. 네. 예. 역사를 바꾸진 못해요. 근데 요즘 이제 트렌드대로 네. 이 주인공이 다시 살아나요. 1979년 1212 구테타 전두환이 일으켰던 그 구테타 때 추운 겨울날 명동성당 앞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늙은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늙은이가 죽으면서 자기 과거를 이제 회상을 하면서 그 성가대 어린이 하나가 이제 오로오를 앞에 놔주고 이제 싹 가요. 그 오로오를 소리를 들으면서 죽는데 눈을 떠보니까 20살 때의 자기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이 20살 때 자기로 돌아와 있는 게 그게 언젠가 하면은 기차를 타고 신의주에서부터 구비까지 가는 기차 안에 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신분은 광복군 남화 한인연맹이라는 독립군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 중에서도 가장 이제 강력한 사람들이 있는 흑색공포단, 실제하는 조직이에요. 흑색공포단의 요원이에요. 미임정의 요인들을 경호하는 일이에요. 이 주인공이 이제 바로 그걸 하고 있었는데 기차는 지금 왜 타고 가고 있는가 하면은 구미에 자기 고향 동창이 있는데 고향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아버님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긴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의 신분이 임정을 호위하는 요인이다 보니까 일본 경찰이 그냥 쫙 깔려버려요. 얘만 잡아내면 임정의 요인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잖아. 그걸 다 뚫고 기어코 친구 아버지 묘소로 가서 술도 따릅니다. 이때 주인공이 찾아갔던 친구가 바로 박정희입니다. 박정희하고 고향 친구예요. 이 얘기는 그때부터 박정희가 암살당할 때까지 이어지는 얘기예요. 실제 역사를 조금만 각색해서 그냥 바로 다루는 거군요. 그렇죠. 6.25 전쟁, 한국전 얘기라든지 근대사, 경제적인 얘기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을 쭉 따라가죠. 말만 들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포레스트 검프랑 국제시장 이런 류의 그 역사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서 그리고 또 작가님만 할 수 있는 이야기 포인트도 있는 것 같고 아버님이 그 이복분이시고 네,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어떤 애틋함도 있으실 테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런 거 역사 공부는 이 작품 때문에도 물론 좀 더 하시겠지만 예전부터 계속 관심이 있어서 해오신 거죠. 관심이 있었죠. 네. 제가 그 2003년에 남북 교류 일환으로 남쪽 교류단의 한 명으로 북한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고려항공 비행기 타고 갔어요. 네. 백도산, 묘향산, 그리고 구월산 이 세 군데가 다 단군 성지예요. 그 단군의 묘가 있거나 네. 단군과 관련된 네. 역사가 있는 곳들이에요. 북한에서 이렇게
이렇게 관광지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네. 9월산 같은 경우는 남쪽 사람들한테 한 번도 안 보여준 곳이야. 아. 9월산 가는 길은. 네. 그러니까 길이 가는데 버스에 이렇게 휘장을 치더라고요. 아. 밖에 보지 말라고. 네. 어떤 양반이 이 휘장 사이로 몰래 카메라 이렇게 찍고 있다가 네. 뺏겨가지고 네. 필름 다 뺏기고 강제로 네. 다 뺏겼어. 네. 왜냐하면 버스를 이렇게 살짝 보니까 네. 이 지붕 처마는 엄청나게 낮고 옛날 우리나라 그 청계천 빈민가 같은 아. 딱 그런 수준의 집들이 길 양쪽에 길도 좁아요. 아. 나중에 그 9월산 들어가는 길은 나뭇가지가 막 버스 차창에 부딪힐 정도예요. 약간 치부 같은 거라서 숨기는 거군요. 한국전 때나 볼 것 같은 그 이렇게 떼국물 흐르는 옷을 입고 손가락 빨고 있는 애들이 이제 이 버스 지나가니까 신기하니까 쳐다보고 네. 그런 풍경이니까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지. 9월산은 환인, 환웅, 단군, 영정사진이 있는 곳이에요. 옛날부터 아주 유명한 곳이었어요. 이조시대, 고려시대부터. 묘양산은 뭐 거기 단군 굴이 있어. 단군이 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있고 실제 우리가 갔던 거는 평양 바로 옆에서 5,000년 전에 유골을 발견했는데 그걸 이 사람들이 단군의 유골이다. 아. 하고 이제 주장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유골을 알곤 가스가 들어가 있는 관 속에 넣어가지고 참배를 하게 했어요. 아. 근데 그때가 10월 3일 남북이 함께 단군 사당에 절을 하자 하는 취지로 모인 거거든. 선생님의 일생이 이 작품의 어떤 취재였군요. 아,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도 우리나라가 툭 하면은 이렇게 사상적인 문제, 그 메커니즘 문제로 소란스럽잖아요. 계속 싸우고. 네. 지금도 빨갱이다 아니다부터 해서 이게 뭐 어느 시대 때 얘기입니까? 이거는 이제는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도 이게 지겨운 얘기예요. 공산당 운동하는 거는 과거의 역사 속에 숨어 있는 얘기를 끄집어내다 보면은 그 안에 어느 정도는 또 진실이 숨어 있고 주인공은 또 두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요즘 그 트렌드 아니야? 그쵸. 네. 네네. 그래가지고 두 번 살기 때문에 뭔 일이 벌어질지 다 알아 얘는. 인천에 상륙을 아. 할까 말까 막 내가 다 고민하고 있을 때 인천을 찍어주고 거기를 해야 된다 그러고 네네. 흥남철수 작전. 네. 국제시장도 보면 시작이 그거잖아요. 네. 흥남철수. 네. 흥남철수가 벌어질 거란 걸 알고 미리 동해안의 배를 다 증발을 해.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배를 수십만 차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피난민 10만 명을 아주 편안하게 싣고 온다든지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계속 하는 거죠. 아, 이거는 뭐 선생님 주력 장르인 만화책 말고 일반 웹툰으로 나와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트렌디하고 또 거기에 깊이도 있고 하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짜 존경스러운 부분이 잘 하시고 있는 것도 그대로 가져가는데 트렌드도 놓치지 않고 계속 끌고 가는 모습이 배울 점이 많다고 저도 느끼고 보는 분들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트렌드를 따라서 쓰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고 트렌드를 만드는 걸 좋아해. 또 먼 나라 얘기 같네요 저한테는.